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할 내용은요. 5단원 꺾은선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 내용에서는 꺾은선 그래프가 뭔지, 얘를 어떻게 그릴 거고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꺾은선 그래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량 있죠. 수량. 수량이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 자료의 값이야.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래프는 뭐 막대 그래프가 전부였을 텐데, 뭐 그림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나. 여기서 꺾은선 그래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결론부터 보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걸 꺾은선 그래프라고 하는데, 자,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먼저 이 데이터를 점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점으로 표시를 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의 차이를 볼게요. 자, 수진이의 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살 때, 5살 때, 그리고 9살 때, 11살 때. 자, 이거를 가지고, 이 수량을 가지고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어. 그리고 나서 이 키를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뭐가 더 효과적으로 보이냐면 당연히 얘가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왜? 우리가 보통 막대 그래프는 언제 쓰냐면 우리 반 아이들의 뭐 혈액형,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이런 거 조사할 때 쓰는 거고, 꺾은선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뭐 온도나 키나 몸무게나 이런 게 연속적으로 변화할 때, 변화하는 모양을 보고 싶을 때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를 사용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수진이의 키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주시게 되면 가로에는 몰라요? 나이를 넣었죠? 가로에는 나이를 넣고 여기다 단위 써준다는 거. 그 다음에 세로에는 키를 적고 단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막대 그래프랑 꺾은선 그래프랑 이 한 칸의 크기에 대해서는 똑같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한 칸의 크기가 몇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봐주시면 이게 총 5칸이죠. 0부터 50까지가 지금 5칸이에요. 그러면 이 5칸이 의미하는 게 몇이에요? 50cm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한 칸이 의미하는 건 어떻게 된다? 한 칸이 의미하는 건 10cm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랑 꺾은선 그래프랑 원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막대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에요? 막대로 표현을 했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꺾은선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꺾은선 그래프는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라고 차이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예원이의 몸무게를 매년 3월에 조사를 했어요. 자, 매년 3월에 조사를 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하나는 막대 그래프고요, 하나는 꺾은선 그래프죠. 근데 공통점으로 가로는 둘 다 뭘 나타냈죠? 연도를 썼고요. 세로는 둘 다 몸무게를 나타냈다. 자, 두 그래프에서 눈금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도 똑같죠. 그런데 막대 그래프에서는 뭘로 나타냈다? 막대로 표현을 했고, 꺾은선 그래프에서는 선으로 그래프를 나타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이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자, 먼저 천둥이 친 날수를 조사한 거예요. 해마다. 천둥이 몇 번 쳤을까? 이렇게. 그럼 자, 가로는 연도고요. 세로는 천둥이 친 날수를 나타냈습니다 라는 내용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천둥이 친 날수가 늘어나다가 줄어들다가 늘어나다가 줄어들죠.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천둥이 가장 많이 칠 때는 언제예요? 제일 높을 때, 이때죠? 2000년입니다. 즉 2000년에 천둥이 친 날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천둥이 친 날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 이게 문제 자주 나오죠. 가장 많이 늘어났다.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갑자기 훅 큰 거야. 갑자기 이게 훅 변한 게 언제예요? 이때가 훅 변했죠.
그럼 이때는 1970년을 써야 돼요? 1980년이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1980년이라고 써야 되죠. 왜? 전년에 비해서 오른 게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1980년입니다. 라고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물결선이 나와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물결선이 나와. 자, 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쭉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가는요. 10, 20, 30, 즉 0부터 시작하죠. 그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쭉 보니까 사실 이 밑에 부분 필요해, 안 필요해? 전혀 필요하지 않죠.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볼 거야 라고 해서 생긴 게 요거예요. 뭐예요? 물결선이죠. 자, 나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물결선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15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보겠다는 거죠. 물결선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 꺾으선 그래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우리가 줄여서 생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활동 1번입니다. 어느 대리점에 자동차 판매량을 조사해서 꺾으선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쭉쭉쭉 올라가네요. 그쵸? 자, 1번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늘어났대요. 갑자기 훅 올라간 데가 언제죠? 이때가 훅 올라갔죠. 그럼 우리는 언제 쓴다? 얘를 써야 된다는 거죠. 2016년이고요. 그리고 연도별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자, 그럼 2018년의 자동차 판매량은 이 그래프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2017년보다 어떻게 돼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거지. 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보고서 꺾으선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탁과리 횟수를 조사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했네요. 자, 먼저 어떻게 하냐면 가로와 세로를 먼저 정할 거예요. 아, 가로에다가 요일을 쓸까, 횟수를 쓸까, 이걸 정하는 거지. 그걸 정한 후에, 자, 정했으면 눈금의 한 칸의 크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눈금의 한 칸의 크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봤더니, 자, 가로는 요일로 하려고 했고, 세로는 횟수로 해야지 라고 정했네요. 그래서, 자, 눈금 한 칸의 크기를 몇으로 정했냐? 여기를 보니까 눈금 한 칸의 크기를 1회로 정했어요. 왜? 자, 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회로 해도 문제가 없었나 봐요. 그쵸? 그래서 자, 가장 큰 수를 우리가 표시를 해야죠. 보니까 가장 큰 수가 8회죠. 그러니까 8회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잘 알맞게 조정을 해주시고 이번에 자, 데이터를 보고 나서 자,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곳에 적당하게 점을 찍은 후에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요? 알맞은 제목 붙이기가 마지막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결선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번엔 강낭콩의 키를 조사를 해봤어. 그러면 강낭콩의 키를 월요일, 화요일 쭉 조사를 했더니 제일 작은 게 23cm 시작을 했네요. 23cm부터. 그러면 사실 그 밑에 0부터 22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물결선으로 우리가 생략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그쵸? 자, 그래서 물결선으로 나타낼 부분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아까 그 순서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 1번입니다. 자, 연못의 온도를 조사한 표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꺾은 그래프로 나타낼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자, 시각과 온도죠. 가로에 시각을 표현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세로에는 어떤 걸 표시한다? 우리가 온도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온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봤더니 9도씨부터 뭐 제일 높은 게 보니까 19도씨예요. 그러면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눈금을 몇으로 해도 상관없어? 1도씨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한번 볼까요? 자, 11시에는 9도씨예요. 9예요. 그럼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요. 9예요. 그쵸? 그 다음에
12시에는 11이고요. 오후 1시에는 15, 2시에는 19, 그 다음은 17 뚝 떨어지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 나중에 선으로 연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꺾은 선 그래프로 알맞은 거 한번 볼까요?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 수의 변화를 한번 조사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정했지? 난 이거 조사할 거야. 뭐를?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의 수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럼 먼저 우리가 조사할 내용과 어떤 걸 조사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거죠. 선수 수를 정해야 되고요.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도를 조사할 건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다 조사를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대상을 정하고 뭐 언제 뭐 조사를 할 건지를 정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얼만큼 대표 선수가 변했는지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봤더니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자, 대표 선수 수가요, 줄어들었다가 2015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활동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은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줄넘기 하는 횟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자, 그때 수요일에는 92회를 했대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108회를 했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92회를 했고요. 금요일에는 108회를 했대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얘네 둘이 더하니까 197이 되겠죠? 그러면 197에다가 얘랑 얘랑 더하니까 몇이 돼요? 202가 되겠네요. 그쵸? 202 더하면 399에다가 마지막 399에다가 108을 한번 더해볼게요. 자, 108을 더해주시면 얘가 17이죠? 그러면 몇이 돼요? 507 나오겠네요. 그래서 합계가 507이 된다라고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월요일에는 97회. 그럼 여기다 97을 찾아서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100. 그 다음에 수요일은 92라고 점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쭉쭉쭉 찍어주시면 결국에 어떠한 답이 나와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자, 꺾은 선 그래프를 나타낼 때 가로에는 요일을 썼고요. 세로에는 횟수를 쓴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점 찍고 나서 우리가 선분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볼게요. 나는 우리 학교 100m 달리기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의 10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해서 표로 나타내 보았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봤네. 자, 얘를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100m의 기록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변화가 눈에 쉽게 보이죠. 물론 밑에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가 물결선 사용해서 생략을 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A 스포츠 매장이 있고요. B 스포츠 매장이 있어요. 자, A 스포츠 매장과 B 스포츠 매장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7월에 비해서 7월을 비교를 하자는 거지. 7월에 비해서 자, 9월에 손님이 늘어난 매장을 찾으라 그랬어. 그럼 7월보다 9월이 얘는 더 떨어졌죠. 그 다음에 B 매장은 점점 더 올랐네요. 그러면 손님 수가 늘어난 매장이 B 스포츠 매장입니다. 라고 우리가 두 개의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다. 자, 활동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가 쓴 글을 읽고 꺾은 선 그래프를 완성해 보시래요. 자, 나는 앞으로 수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기로 다짐을 하고 3월부터 6월까지 단원평가 점수를 표로 한번 표현을 해봤다. 점수가 쭉 나와 있네요. 자,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래요. 자, 그러면 가로축, 여기 가로에는 뭘 쓰는 게 좋을까?
월 쓰는 게 좋겠죠. 월. 여기다가 단위 월. 그죠? 세로에는 점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수. 그다음에 여기다 단위 점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은 물결선으로 생략을 해주시고 80점부터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되겠죠. 왜? 가장 낮은 점수가 84점이니까. 자, 그래서 수학 점수의 변화가 전월에 대비해서 가장 큰 때, 그러니까 훅 올랐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 올랐죠? 그러면 6월 점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전월보다 더 낮아졌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죠. 성적이 떨어진 때는 언제예요? 4월 점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활용 문제 더 많이 풀어보시고 복습하는 시간 갖길 바랄게요. 강의 마치겠습니다.